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저렇게 쇄신안을 본인이 누구의 동의를 받았죠? 저 본인 생각 아닌가요? 본인 생각에 발표를 하는 거는요, 정치권에서 전문 용어가 있습니다. 자기 정치하는 겁니다. 저렇게 사과를 하고 내가 민주당을 바로 세우겠습니다. 누가? 언제? 왜? 그런 권한을 줬죠? 도대체 무슨 권한으로, 무슨 자격으로 자신이 민주당을 개혁하겠다는 걸까요? 낙하산 타고 내려온 20대 페미니스트의 발악이 정말 처절할 지경입니다. 민주당을 아주 붕괴 직전으로 몰아넣고 있는 박지원 비대위원장. 정말 그의 정체가 궁금한데요. 오죽하면 국힘당 스파이라는 말까지 나올까요? 6일 지방선거를 일주일 앞둔 오늘도 그는 선거 패배를 염원이라도 하는 듯한 아무 말 대잔치를 이어갔는데요. 마치 완패를 바라고 제사라도 지내는 듯 보였습니다. 586 용태설을 주장하며 자기 정치에 열을 올리는 박 위원장. 자신이 들어갈 공간이 없자 그 공간을 만들려는 노골적인 저의를 숨기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에 한술 더 떠 앞글에 성자만 들어가면 쫓아낼 구실이 만들어지는 탓에 그는 짤짤이 해프닝이 벌어진 최강욱 의원을 향해 매일같이 징계 협박을 해대고 있는데요. 정말 못 봐줄 지경입니다. 모두가 잘 아시겠지만 사건의 요지는 이렇습니다. 최강욱 의원이 짤짤이 발언을 김남국 의원에게 했는데요. 그걸 줌으로 듣고 있던 보좌관 중 한 명이 잘못 듣고 불쾌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이 피해자라는 건데요. 이게 피해자입니까? 그래서 발언을 한 최 의원을 처벌하지 않으면 잘못 알아들은 보좌관이 기분이 더 나빠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게 2차 가해라는 건데요. 그래서 피해자의 고통이 가중된다는 거죠. 이게 대체 납득이 됩니까? 그렇다고 속 시원하게 녹취록을 공개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결국 최 의원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발언을 해 도의적으로 죄송하다고 사과한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말을 잘못 들은 피해자를 지켜줘야 한다며 당 차원에서 최강욱 의원을 징계하겠다며 매일같이 입에 거품을 물고 나섰는데요. 그렇게 해야 피해자가 공감을 하고 민주당이 개혁이 된다는 겁니다. 느닷없는 짤짤이 논란이 왜 불거졌는지, 왜 그걸 확대 재생산하며 민주당을 부도덕한 정당으로 매도하고 끌어내리는지 저는 정말 궁금한데요. 이게 사실이 아니라면 최 의원을 중상모략하고 죄인으로 만든 죗값을 어떻게 받아야 할까요? 어디서 이런 아이를 데리고 왔을까요? 대체 네가 뭔데? 무슨 자격으로 이러는지 정말 대답을 좀 해줬으면 합니다. N번방 실습 취재가 전부인 경력자가 이렇게 쉽게 내릴 판단인가 싶은데요. 비상징계권 발동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요. 또 윤호중 비대위원장은 조금 다른 입장 같아요. 이게 지방선거 이후에 하는 윤리심판원에 넘긴 것도 비대위 결정이다. 어느 게 지금 결정으로 봐야 됩니까? 두 분 의견이 좀 다른 것 같아서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네. 오늘 중에 조금 윤 위원장과 논의를 할 예정이고요. 네. 이제 논의 후에 말씀드리는 게 보다 적절하다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이제 비록 이제 윤리심판원에 공이 넘어가 있는 상태지만 이제 당의 비상대책위원장으로서 이제 적절치 못한 발언을 이제 언급한 것에 대해서는 필요하다면 이제 주어진 비상징계권도 이제 활용해야 한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고, 이 조속히 처리하고 넘어가야 할 문제를 지방선거 이후로 넘기는 것은 적절하지 못한 자세라고 이제 생각하는 게 저희 판단이긴 합니다. 혹시 강제 출당 가능성도 있는 겁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답변을 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당쇄신을 요구하고 나선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이 26일 짤짤이 발언 논란을 일으킨 최강욱 의원과 관련해 당 비상대책위원장으로서 필요하다면 비상징계 권한도 활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굳이 꼭 반드시 6일 지방선거 전에 징계를 하겠다는 의지를 불태웠는데요. 이게 정상일까요? 박 위원장은 이날 YTN 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비록 윤리심판원에 공이 넘어간 상태지만 당의 비대위원장으로서 적절치 못한 발언을 언급한 것에 대해 필요하다면 주어진 비상징계권도 활용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오늘 중에 윤호중 비대위원장과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여기서 결정적으로 누군가 배후에서 조종하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는데요. 20대 비대위원장이 자신에게 주어진 권한에 대해 언급한 순간
바로 알 수 있었습니다. 그는 과연 비상징계권이라는 절차를 어떻게 알았을까요? 누군가의 조력과 협력이 없었다면 듣기도 생소한 비상징계권을 들고 나올 수 없었을 텐데요. 정확하게 최강욱 의원을 겨냥한 징계권이었습니다. 또 박 위원장은 조속히 처리하고 넘어가야 할 문제를 지방선거 이후로 미루는 것은 적절치 못한 자세라고 지적하면서 최 의원의 강제 출당 가능성에 대해서는 답변을 드릴 수 없다고 말했는데요. 이것도 염두에 두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뭔가 철저하게 준비된 듯한 이상한 스텝들이 하나하나 차곡차곡 쌓여 올라가고 있는데요. 계속 전 이상하게만 합니다. 앞서 윤호중 위원장은 전날 비상징계 권한을 발동해 최 의원에 대한 징계 절차를 지방선거 전에 마무리하자는 박 위원장이 요구해 윤리심판원의 징계 절차를 넘긴 것도 비대위 의결 사항이라며 사실상 거부 입장을 밝힌 바 있는데요. 박 위원장은 전날 비대위 회의에서 공개 발언을 통해 요구한 86세대 용태론과 관련해선 반발이 거세지자 이를 진화하고 나섰습니다. 그는 다 은퇴해야 한다고 말씀드린 적은 없다. 민주주의를 이룬 성과를 존경하지만 모두 다 그렇진 않다. 민주당의 변화를 어렵게 만들고 시대와 발맞춰 나가는 것이 어려운 분들도 있지 않느냐고 말했습니다. 정작 그러는 본인은 뭘 했을까요? 무엇을 기여했길래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거죠? 박지원 위원장 당신도 당신의 논리라면 나가야 맞는 거죠. 그는 윤 위원장 등 당 지도부가 반발한 것에 대해선 갈등이 생긴 것보다 갈등을 풀어내는 것이 더 중요하다며 자중질환이라고 하는데 그보다 새롭게 태어나기 위한 진통으로 봐달라고 헛소리도 서슴지 않았는데요. 그는 생각이 다르면 문자로 욕설을 날리거나 지지하는 정치인에 대한 비판을 허용하지 않는 정당이 팬덤 정당이라며 우리는 팬덤 정치와 결별하고 대중 정치를 해야 한다고 말했는데요. 그나마 그 팬덤 정치가 민주당을 이끌어온 원동력이라는 사실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냥 입으로만 떠드는 애송이의 얼치기 소리로만 들릴 수밖에는 없습니다. 지난 24일 박 위원장이 민주당의 내로남불 행태를 사과하고 나서자 김용민 의원 등이 사과로 선거에 이길 수 없다고 한 것에 대해선 저는 반대로 생각한다. 거듭 사과드리고 민주당을 바꾸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많은 국민들이 민주당을 쳐다봐 주시는 것 같다고 느낀다며 이것이 민주당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당 지지율도 끌어올릴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덜 떨어진 소리만 해댔습니다. 그러면서 사과라는 건 받는 사람이 됐다고 할 때까지 해야 한다며 거듭 사과드리고 민주당을 바꾸겠다고 말씀드리면서 국민께서도 민주당을 쳐다봐 주시는 것 같다고 느낀다는 망상에 사로잡힌 헛소리를 남발했는데요. 대체 민주당은 무슨 약점이라도 잡혔습니까? 이래도 박지원 위원장을 그대로 놔둬야 하는 건가요? 빨리 자진 사퇴시키고 전열을 정비해 지방선거에 임해야 합니다. 지금 이미 붕괴 직전까지 간 상황에 이렇게라도 안 하면 지방선거는 필패일 수밖에 없는데요. 필패가 아니고 전멸인 거죠. 박지원 위원장은 사퇴하고 비대위는 해체해야 합니다. 그게 답입니다. 현재 알려진 바로는 인혁천은 법령에 따라 국가인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서 대략 30만 명 이상의 인재에 대한 정보를 수집 관리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마 법무부가 인사정보관리단을 구축하게 되면 법무부 역시 이 정도의 규모, 아니 이거보다 훨씬 더 큰 규모의 인사정보를 조성하고 유지할 것이고 이를 위해서 끊임없이 많은 사람들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수집된 정보가 수사로 연결될 수도 있을 것인데 과거 안기부가 떠오르는 것이 기우만은 아닐 것입니다. 이렇게 위헌적이고 위법적이고 많은 부작용을 낳을 수 있는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설치 계획이 중지되지 않고 계속 진행된다면 우리 당 법사위 소속 의원들은 국회법 제98조 2에 근거하여 위헌, 위법적 대통령령 및 불령에 대한 의견 송부 절차를 진행하는 것을 심각하게 고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국회법 98조의 2는 위헌적이거나 위법적인 대통령령 등에 대해서 국회 의결을 거쳐서 정부의 의견을 송부할 수 있고 정부는 그 의견에 따른 후속 조치를 다시 국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회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정부가 운영되도록 견제할 수 있는 장치입니다. 역사상 최초로 이 규정이 실제로 활용되는 것을 보고 싶지 않다면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설치 계획은 당장 중지되어야 할 것입니다.